중국, 일본, 한국 그 중에서 제일 최악의 여자들이 왜 한국 여자라는지 아세요? 너는 100억 정도는 있는 거 괜찮은 거 아니야? 너 100억에서 나 좀 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디 남자가 어디 여자 거를 쪼잖아 새끼. 이거예요. 차 안에 아파트 주차 딱지 붙어 있는 거 보고 여기 사세요? 그 차 리스에요 사신 거예요? 월급 얼마 받으세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한 년은 싫어요. 도대체가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결혼 안 하고 말죠. 내가 봉사활동을 하려고 결혼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노블의 부대표 그리고 척 언니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권민정 부대표라고 합니다. 의뢰인 중에 초대 조립 미용사가 50억 이상의 자산가가 아니면 저는 만남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어떤 사례였나요? 말 그대로죠. 저는 그냥 조금 저보다는 좀 능력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뭐 여성분들 늘 하는 얘기니까 예쁘게 생겼고 뭐 나이도 뭐 적합한 나이에 뭐 직업이야 뭐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 호불호가 좀 갈리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냥 저는 괜찮은 사람과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런 프로필을 한 두세 번 딱 받고 나더니 제가 50억 이하는 안 만난다고 했죠! 그럴 때마다 어떡하지? 그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떻게 그러면 끌고 나가느냐? 50억 이상의 자산가들은 그런 분을 만나시지는 않죠. 나이나 외모나 학력이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수용이 됐을 때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여기서는 불가능하다. 아무것도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특히 자산의 좀 최우선 조건, 기준으로 잡는 회원들이 아무래도 좀 많을 것 같은데 특정 금액 아니면 특정 브랜드 아파트 이런 거 언급하시는 분들이 실제 좀 있을까요? 저는 트리마제에 꼭 살아야 돼요. 혹은 타워 팰리스의 60평형 아파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혹은 용산에 한담 더 힐에 꼭 살아야 돼요. 이제 그런 분들은 가끔 있죠. 근데 그거를 외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돈의 단위를 몰라요. 본인이 돈이 없어.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무작위로 그 얘기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정말 똑똑하고 생각이 있고 머리가 들어있고 사람이라면 그렇게 요구 조건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이 모르는 거야. 50억이라는 돈의 가치가 얼마큼인지 모르고 100억이라는 돈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돈이 많으면 우리나라에서 100억이면 돈 많은 거야? 저 100억 해주세요. 이런 분들은요. 일단은 배움이 짧아요. 본인의 직업도 없어요. 돈을 벌어본 적도 없어요. 돈이 아예 없어서 돈의 화폐 단위 가치에 대해서 아예 인지가 안 돼요. 숫자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쪽 시장에 와가지고 저는 50억, 100억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대화가 되는 사람이면은 그나마 그나마 얘는 인간적이다.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고 그래도 제 친구는 100억이랑 결혼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빨리 나가세요. 소금을 뿌려야지. 그런 분들은 정말로 본인이 50억, 한남더일 이런 조건만 맞으면 다른 조건은 안 보고 뭐 나랑 성격이 잘 맞는지 가치관이 맞는지 이런 조건은 아예 고려 안 하시는 분들 좀 있나요? 정말 돈만. 만약에 한남 더힐을 원하고 트리마제를 원하고 타워팰리스는 여성분이 이분들을 만날 수 있을 만한 자격 조건이 됐어요. 그런 분이 만약에 왔어요. 저희 가능하네요. 한남 더힐 사시는 분 소개해드릴 수 있고요. 타워팰리스 사시는 분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만큼의 본인의 큰 무기를 갖고 오신 분. 예를 들자면 학력이 되게 좋다든가 집안이 좋다든가 본인의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다든가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갖춰지신 분이 왔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저는요 트리마제 아니면 저는 싫어요. 무조건 트리마제에 사는 사람들만 만나보고 싶어요. 매칭이 가능한 분들이 왔을 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없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요구 조건을 말하지를 않죠. 제가 50억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50억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비슷하게 한 30억 가진 사람은 만나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좀 평범한 분은 아니신가요? 진짜 부자들은요. 본인이 있는 거를요. 절대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오히려 숨기려고 해요. 찐 부자들은요.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지키지? 돈이 조금 모이는 사람들은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불려 나가지? 이 생각이 아마 다를 거예요. 진짜 부자들은 이 공간에 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오픈을 안 해요. 저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혹시 오픈을 안 하면 안 될까요? 저희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오픈을 원치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더. 근데 이런 분들은 진짜 찐 부자들. 내가
굉장히 잘 나가는 연예인이에요. BTS를 어디 한번 봅시다. 그 멤버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신입 가수들 앞에 가고 야, 니네 나한테 인사해야 돼. 이러던가요? 인성이 좋아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했고 그만큼 탑에 있는 사람들은요.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조심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모범을 보여야 하니까. 내가 천억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장 부자가 지금 현재 1위가 이재용 회장님이신가요? 이재용 회장님이 저기 중소기업 사장한테 가서 야,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데? 이렇게 하실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정말 부자야 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들의 경쟁 상대는 아마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요? 그런 분들이 와서 그러지는 않아요. 저희 결혼정보회사에서도 보면은요,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유, 아닙니다. 아이고, 이거를 제가, 말하기는 좀 쑥스러운데, 이렇게도 표현들을 하시고요. 정말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이게 달라요.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래도 한 30억 정도 모으고 살았고, 우리 아이가 정말 걱정 없이 나는 우리 아이를 늘 오가리막 먹이면서, 정말 귀하게 키웠거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재벌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꼭 재벌을 만나야 되거든. 진짜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어떤 여성분이 상담을 받는데요. 본인의 집 자산이 한 50억 정도를 기재를 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50억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본인은 꼭 100억 이상만 만나고 싶대요. 그러면은 혹시 본인 앞으로다가 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토지라든가 주식이라든가 현금으로든가 뭐 저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있은가요? 아니요. 저는 아직은 이제 취직했으니까는 곧 많이 벌 거예요. 근데 100억 있는 분이 왜 만나려고 하실까요? 저희 집은 50억 있는데요. 아니, 여기는 50억이 있는데 100억이 있는 집에 자산의 남성분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분도 뭔가 분명히 원하고자 하는 게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싫어요. 대화가 돼요? 본인은 저는 나쁘지 않아요. 저희 집 조금 살아요. 엄마 아빠 굉장히 열심히 사셨거든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사셔서 우리 집은요 50억 있어요. 근데요 보니까 50억이 별 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0억 이상 만났고 100억 이상이면 한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100억 이상인 거예요. 그래도 100억 정도 있으려면 강남에 아파트 살아야 되는 거고 그래도 벤츠는 뭐 10억 하나 끌고 다녀야 되는 거고 뭐 그 정도 있어야지 딱 100억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없잖아요. 가진 거 없으시잖아요. 근데요 저는 또 그래요. 남자가 무슨 그 여자 돈이 얼마가 있고 이런 거를 또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돈이 현재 50억이 있는 거에 대해서 서포트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남성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어느 정도 부모님한테 서포트가 되는지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뭐 아파트를 명의 이전을 해놓을 게 있다라든가 상가를 뭔가 내 앞으로 해놓은 게 있다든가 토지가 있다거나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 아빠가 그 돈을 얼마나 열심히 모았는데요. 그 돈이 엄청 힘들게 모아서 50억을 만들어놨대요. 그러면 지금 만나고자 하는 그 100억대의 자산의 집안에 엄마 아빠는 놀고 먹고 그 100억을 얻었을까요?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대화가 안 돼요. 황당하죠? 완전히 내로남불이에요. 이게 딱 그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힘들게 살았고 나도 되게 열심히 살았고 근데 너는 100억 정도는 있는 거 괜찮은 거 아니야? 너 100억에서 나 좀 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디 남자가 어디 여자 거를 쪼잖아 새끼.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이고 우리 PD님이 이런 분들을 일반적인 상황에서 뵌 적이 있나요? 없죠. 아마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다. 자, 이쪽 시장에 왔다. 사람들이 어쨌든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 외부에서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들한테 얼마나 만만하게 구는 여자들이 많을까를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는 너무나도 많은 남성분들이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차 안에 아파트 주차 딱지 붙어 있는 거 보고 여기 사세요? 그 차 리스에요 사신 거예요? 월급 얼마 받으세요? 얼마 모으고 나오셨어요? 그럼 결혼하고 강남 아파트 못 살아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한테 하는 질문이 이렇대요. 남성분들이 굳이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한 년은 싫어요. 도대체가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결혼 안 하고 말죠. 내가 봉사활동을 하려고 결혼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 제가 놓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성분들한테 계속 알려줘야 돼요. 혹시 니네들 중에 이런 생각 가진 사람 있니? 저는요 고쳐주려고 그러고 알려주려고 그러고 여성분들을 어떻게든 바른 길을 저는 끌고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남자 편에 서서 남자들에게 있어서 남자들에게 힘을 대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 잘못됐어. 나는 어른인데 보니까 우리가 니네들을 너무 잘못 키웠어.
엄마인 우리들이 너무 잘못 키웠어. 나는 우리들이 공부를 했는데 사회에서 뭔가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서 너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어. 근데 그 윗세대를 보니까 80년대생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뭔가 성취를 냈고 니네들이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어. 니네들이 괜찮아. 남자랑 동등하게끔 사회적 입지를 다져놨어. 근데 이제 왔는데 너희들 나이가 34, 5, 6, 7이 됐는데 이제 와서 누구를 찾아?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찾아. 근데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은요, 어리고 예쁘고 내 말 차라리 잘 듣고 나하고 같이 뭔가를 성장해 나갈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만큼 공부했고 나도 이만큼 배웠고 나도 이만큼 돈을 모아놨으니까 그러면 나랑 동등하게, 아니 동등하는 아니지, 어떻게 남잔데 이러면서 뭔가를 계속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왜? 나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여자로서.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조건은 다 완벽했어요. 딱 하나. 이것 때문에 너무 매칭이 안 되는 분 있었을까요? 딱 하나. 매칭 전에는요, 무조건 프로필이에요. 사진과 프로필이 나가요. 근데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남성분들, 여성분들 좀 달라요. 남성분들은 일단 첫 번째 재력.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력이라든가 집안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따라가는 거고, 여성분들은 나이, 외모, 그 다음 학력적인 거, 집안적인 부분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남성분, 여성분 똑같이 외모,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분은 한번 만나만 보면은 무조건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첫인상의 외모가 너무 안 되는 분들 좀 계실까요? 저희 회원 중에서요, 여자의 외모에 목숨을 거는 남성분이 계셨었어요. 능력도 있어. 본인 자산이 50억이고 키 크고 잘생기고 다 모든 게 괜찮아. 근데 눈높이가 정말 하늘 꼭대기예요. 아무리 예쁜 사람들의 프로필을 주고 아무리 잘난 사람들의 사진을 주고 막 이래도요, 다 거절이야. 못생겼어요. 별로예요. 아, 심해 보니까 더 별로야. 진짜. 모든 여성분들은 다 거절을 해요. 저희가 이제 하다 안 돼.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의 외적 기준은 어느 정도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하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서커스 화장 혹시 아세요? 그 화장을 하고 다니시는 여성분이 계셨어요. 에라이 사진을 투척을 했어요. 본인이 찾던 이상형이래. 그 이상형이 독특하셨나 봐요. 그분과 결혼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프로필적으로 너무너무 정말 만나봤으면 좋겠는 데는요,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바라봐요. 이 사람은 참 좋아.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 여러 생각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인테리어를 했어요. 보통 돌아다닐 때 세상에 소파가 예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이 소파도 예쁘고 저 소파도 예쁘고 저거는 저거대로 예쁘고 막 그래. 근데 인테리어를 싹 해놓고 이제 우리 집에 들을 소파를 찾는데요, 저 한 2주인가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뻐 보이는 소파가 막상 내 집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안 어울리고 저거는 저래서 안 어울리고 요거는 또 아닌 것 같고 요거는 불편할 것 같고, 야, 실용성인 건가 디자인인 건가 고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물며 결혼이에요. 그죠? 결혼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봤을 때 친구로서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을 수는 있어요. 사람으로 봤을 때 정말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하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은 생각과 함께 나하고 뭔가를 맞춰주기를 원해요. 저 결국에 소파 어떤 걸 살게요. 그냥 인터넷에서 늘 저희 예전에 쓰던 거 그냥 무채색으로 갖다 놨어요.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그 소파를 하나 갖다 놓음으로 해서 우리 집안이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 익숙함에 늘 속아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냥 내가 만족하면은 좋은 소파가 되더라. 결혼해서 나가서 잘 사시는 분들 보면은 결혼 전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해요. 부대표님, 저 솔직히 괜찮겠죠? 저 잘 살겠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세요. 생각이 많이 드세요. 에이, 살아야죠 뭐. 근데 사람인지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놓여 있는지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제 친구 중에요, 진짜 재벌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시어머니가 암 수술을 몇 번을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아버지 돈 가져다가 다 쓰고 지금은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정말 생활비조로다가 일하고 살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러워했던 결혼식이었는데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다 같이 치킨 먹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건배 이랬는데 그 다음날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우리의 미래는요, 어떤 누구도 몰라요. 지금 당장 내가 미래를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요, 그 미래는
펼쳐지진 않아요. 단순히 머릿속에서 끝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우물쭈물 하고 있는 동안에 좋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요, 무조건 다 데리고 가요. 아무리 본다 그래도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 사람은 별로인 사람인 거고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국, 일본, 한국, 그 중에서 제일 최악의 여자들이 왜 한국 여자라는지 아세요? 일본 여자들은 특히 바라는 거 없어요. 그리고 중국 여자들은 어쨌든 그 나라 전체적인 분위기가요, 여자가 갑일 수밖에 없어요. 여자 수가 적으니까.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여자들이 왜 중국 여자들보다 더 가치가 떨어지냐. 중국 여자들은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지 결정을 하면 바로 스피디하게 들어가요. 하지만 한국 여자들은요, 계속 생각해요. 생각하고 또 재고 나랑 또 뭔가 이치에 맞는지 또 한 번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생각해. 누군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 사람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그게 1년, 2년, 3년 동안. 그래서 결혼이 안 되는 거고 결혼이 늦어지는 거고, 그러다가 나는 싫어, 난 사실은 비혼주의였어 가 되는 거고, 살다가 어린 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죠. 야, 인생 뭐 없어, 그냥 즐기면서 살아. 이게 그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혼자고 외롭고 잘못된 삶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도 요즘에 대학생들한테도 전화 많이 받아요. 제가요, 결혼이 빨리 하고 싶은데요, 엄마한테 혼났어요. 저 상담받아도 돼요? 진짜 요즘에 친구들 그래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혼은 선택이지만 결혼이 너한테 있어 사람을 선택하는 거는 아니야. 사람을 선택하는 결혼이 아니고 결혼 자체를 선택을 하는 거지. 어떻게 사람을 선택을 합니까? 사람을. 그쵸? 참아야 돼요. 인내력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맞이하게 된답니다. 상대방의 속내를 사실 잘 모르고 있다가 결혼 직전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파혼한 케이스도 좀 있을까요? 그냥 여성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많은 남자한테 쫙 달라붙어가지고 선물 받을 거 다 받고, 다 받았다 싶으면 결혼감은 아닌 것 같고 탁 차내고. 그러고 또 매칭을 해달라고 하나요? 그쵸? 그럼 저희는 확인을 하잖아요. 우리가 모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다 알아요. 선물 받은 거 저희 다 알아요. 딴소리예요. 그러고 나서 그럼 진행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받았다면서요. 왜 받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결혼하려고 만났잖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그쪽에서 뭐라고 하는데요? 정말 결혼 안 하기를 잘한 거지. 어떤 게 있냐면,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여성분이 전문직 남성분을 만났어요. 결혼까지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남성분한테 저희 쪽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혼 가정은 싫다고. 이분 이혼 가정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혼 아니에요. 아니요, 이혼 맞습니다. 다 끊으셨어요. 확인을 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혼을 하셨는데요,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굳이 이것까지 얘기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은 속인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진짜 그게 서로상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저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남성분 전화를 했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남성분이 근데 여성을 놓을 수가 없었었나 봐요. 자기는 본인은 만나보겠대.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하지만 본인들의 의지가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는 어쨌든 뒤로 빠진단 말이에요. 1년을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하면서 이 여자가 정말 양파 같은 여자들이에요. 까면 깔수록 모든 게 나오는 거야. 엄마가 노멀한 엄마는 아니야. 정상적인 살림을 하는 어머님은 아니셨던 거예요. 안으로 들어갔더니 남성분이 알았어. 그럼 남성분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이건 아니다. 끝났어. 근데 저희는 저희 교제가 끝났습니다라는 걸 저희는 듣는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거든요. 저희 쪽에 연락이 와요. 저 교제 아니냐고 그동안 몇 명 못 만났으니까 다시 또 시작해주세요. 몇 명 못 만난 거는 맞아요. 다시 소개를 몇 분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또 뭔가 자꾸 일을 만들어요, 이 여성분이. 그러면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 더 이상 저희는 진행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다시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면은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무서워요. 세상 순진하게 와가지고 저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결혼하려고 했던 분이 제 지인의 아들이었어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고객이기 때문에 또 다른 뭔가가 있겠지. 무슨 변수가 있었겠지라고 어떻게든 좋게 생각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분이 하는 행동이 자꾸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이런 분을요 바로 스탑 럴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순진하죠. 남성분들 만나면 처음엔 이분이 피드백이 너무 좋거든요. 세상이 너무 여성스러우니까.
여자 모든 걸 다 맞춰주거든. 사기꾼들이요, 처음에 얼마나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이분이야말로 사기꾼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끝. 근데 이런 분들 말고 좀 일반적인 분들도 결정사 와서 제일 많이 거짓말하는 분야가 있다면 뭐가 있나요? 저는 연애를 많이 안 해봤어요. 저는 별로 남자를 사귀어본 적이 없었어요. 기회가 얼마 없었어요. 근데 프로필 주는데 뭐, 나 이 오빠 아는데. 그런 분들. 아니면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서류상으로 어쨌든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일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적이에요. 아유, 저희 속였다가는요, 소송 엄청 무섭게 들어가요. 결정사 부대표 입장으로서 이런 사람이랑은 진짜 결혼 좀 하지 마시고 이런 전조 증상 있으면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기본적인 거죠. 주체할 수 없는 성격. 본인을 제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위험하죠. 습관적인 거짓말 하시는 분들. 허언증 있는 사람. 그리고 당연히 술, 도박, 여자. 근데 우리가 가끔 되게 착한 여성분들 중에서 가끔 이런 분에 걸리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있어요. 저분 조금 뭔가 좀 이상한데,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물론 저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약간 뭔가 좀 피드백을 봤을 때 그분의 성격이라든가 좀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이런 분들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연애할 때요, 여성분들이고 남성분들이고 이 단조로운 연애보다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럴 때마다 도파민이 팡팡 터진대요. 그러면서 이 연애가 너무 재미있는 거야. 이런 자극적인 연애를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나한테 마냥 잘해준다? 내 친구가 그랬는데 이 오빠 되게 착하다 그랬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피해가야 되는 이 조심할 것들은요,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문신한 사람들, 너무 담배 피는 사람들, 너무 마마보이, 아니면 본인 혼자 뭘 할 수가 없는 사람들, 너무 남자 테토남 같은 남자들, 본인 고집만 센 사람들, 아니면은 뭐 계룡남들, 개천형들, 나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뭐 성격 제어 안 되고 본인을 모르는 사람들, 또 뭐가 있어? 여자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 상대방을 존중해줄지 모르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부모조차도 별로 관심 안 쓰는 사람들, 정도 없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을 내가 다 보기에는요, 사람 아무도 못 만나요. 진짜 아무도 못 만나. 그냥 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내가 이 정도면은 내가 승질을 죽이고 이 사람하고는 좀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런 남자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남자라면. 성질 없는 남자 어디 있고, 술 안 먹는 남자 어디 있고, 그렇게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어디 있고, 그죠? 어떠한 사물을 이쪽에서 위에서 바라보는 건지 아래에서 바라보는 건지에 따라서 이게 보이는 게 다 다르거든요. 내가 아는 것만큼 세상은 보이는 거고, 내가 보이는 것만큼 그 사람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도파민적인 사람, 막 열정적인 사람 이런 것보다는 잔잔한, 정말 잔잔바리, 정말 재미없고 도대체가 매력이 없고, 이 사람하고는 도대체가 뭔지, 이런 사람이 저는 이런 남자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잘생긴 남자 만나보세요. 바람 피지 않을까? 너무 똑똑한 사람 만나보세요. 이 사람 너무 자기 잘나면서 다 무시하면서 살지 않을까? 돈 많은 남자 봐보세요. 이 사람 돈 많다고 나를 또 막 무시하면서 자기 돈만 막 쓰는 거 아니야? 친절한 사람, 모두에게만 다 친절한 거 아니야? 친구 많은 사람들, 성격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 맨날 이 친구 저 친구 맨날 친구만 만나러 다니는 거 아니야?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막 운동이 몸이 좋은데 이 사람 맨날 자기 몸만 만든다고 맨날 헬스장에만 가 있는 거 아니야? 한도 끝도 없어요.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도 많이 찾잖아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위감, 며느리감 이런 요소 있으면 좀 걸러라. 이런 것도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적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집이 100억이니 100억보다는 못하지만 50억, 그리고 여자는 나이는 뭐 마이너스 3, 4살, 그리고 직업은 이랬으면 좋겠고, 부모네 직업도 이랬으면 좋겠고, 여자의 머리는 무조건 장머리였으면 좋겠고, 키는 160에서 163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말이 없으니까 말이 조금 많으면서 성향이 밝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시댁 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막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희망상을 적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눈은 쌍꺼풀이 없는 큰 눈이었으면 좋겠고, 피부톤은 좀 하였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의 키가 몇이니까 키도 이 정도에서 맞췄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의 취미는 정서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으니까는 정적으로다가 같이 아들이랑 취미생활 할 수 있는 여성이었으면 좋겠고, 부모님이 절대로 공무원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을 A4 용지에서 4장 5장 써오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저는 이런 시부모님을 피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올려놓게 얘기를 하죠. 어머님이 결혼시키세요. 정말 싫은 거 한두 가지만 말씀 주시고요. 다 맞춰드릴 수 없어요. 다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 결혼정보에서는요, 사기꾼이에요. 다 맞춰드릴 수 없어요. 내가 피하고 싶은 거, 정말 싫은 거,
어떻게 좋은 걸 일일이 다 맞춰드려요.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저는요, 3교대가 정말 싫어요. 저는요, 프리랜서가 너무 싫어요. 저는 화려한 직업이 너무 싫어요. 이런 거는 맞춰줄 수 있어요. 성격이요? 이 사람 앞에서 좋잖아요. 그러면은 오빠! 잘 보려고 어떻게든지 애교 부릴 거예요. 원래 성격이 애교가 있는 성격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되게 애교가 있는 성격인데 마음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이럴 수 있어요. 부모님의 욕심은 알겠으나 너무 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 부모님들은요, 평생 자식 결혼 못 시켜요. 절대로 못 시켜요. 예전에 어떤 어머님이 되게 돈이 많으신 분이 계셨었어요. 자수성가한 집, 진짜 돈은 현금 부자, 돈이 정말 많아요. 그분이 딸이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있어. 자, 슬슬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예쁘기는 했어요. 본인 딸이 너무너무 예쁘대. 너무 자랑스러워. 근데 본인은 돈을 많이 벌기는 했지만 명예가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의사 사이 하나 보면은 모든 게 너무 완벽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저희 쪽으로 오셔가지고 저는 무조건 의사, 전문직 남자만 만날 겁니다. 우리 딸 아이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딸하고 나이 차이가 한 3살, 4살 정도만 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전문직에 3, 4살 정도의 연상 남자. 그럼 어렵지 않아요. 이런 조건은.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소개를 했는데 첫 번째 남성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놀랬는지 아세요?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어디 돼지 새끼가 나와가지고. 돼지 새끼라는 표현은 과했죠. 이 엄마가 그날 딸이 그 돼지 새끼를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충격이 커서 집에 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대. 내가 왜 그런 돼지를 만나야 돼? 그래서 엄마가 우리 딸을 어떻게든지 달래주려고 딸을 데리고 백화점을 데리고 갔대요. 딸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명품샵을 갔대요. 명품샵에 갔더니 거기서 일하는 모든 점원들이 딸이 너무 예쁘다고 그랬대. 이렇게 예쁜 딸을 처음 본다 그랬대. 아주 비싼 물건을 사갖고 나왔나 보죠. 그래서 엄마가 본인 딸이 그 화난 마음을 달래주려고 백화점에서 명품백을 사가지고 왔다. 그 돼지 새끼 때문에. 기본적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때요? 말도 안 나오고 당당하죠? 얼마나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분이신지 잘 알겠어요. 맞아요. 여기 따님은 예체능, 여기는 의사 선생님. 이 의사 선생님이 되려고 이분은 전국에서 1등부터 3천등 안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보통 의대들은 3천등까지 가니까 1등부터 난리니까. 근데 그렇게 귀하게 자란 남의 아들에게 돼지 새끼라는 표현을 딱 했을 때 저희 회사가 크게 회의를 한번 했죠. 버리자. 그래서 그 어머님한테 정말 딱 한마디만 했어요. 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아유, 그럼요. 어머님 댁이랑 그 의사님 댁이랑 감히 격이 안 맞죠. 그 의사 선생님도 따님이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으셨대요. 이성적이지는 않았다. 만남이 나쁘진 않았지만 이성적인 느낌은 이렇게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다. 저보다 더 좋은 분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어머니 댁이랑 너무 격이 다르셔서 안 되실 것 같네요. 그 어머니 팍 떠죠.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환불받아 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왔었어야죠. 본인이 못 오는 거잖아요. 왜? 격이 다른 사람을 만났으니까. 본인이 느꼈겠죠. 나는 전문직과 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졸부 집구석이구나.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좀 간과하고 있는 요소가 있다면 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냥 이 일을 하면서요. 제가 느끼는 거는 그거예요. 끼리끼리는 과학이다. 아무리 학교에서도 보면은요. 초중 고등학교 때도 보면은 시작이 되면은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새로운 친구들끼리 만나잖아요. 뒤에 있는 친구들이 다 모이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여기도 물론 전국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요. 서로 정말 색이 다른 사람들끼리 정말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곳이 결혼정보회사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본인들의 색을 잘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염려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결혼을 왜 하려고 그러지?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간혹 실수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래요. 결국에 보면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 같다라는 저의 최종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전에 그래도 이거 3가지만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참 명확하게 이 3가지가 딱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도 안 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제가 이 결혼 시장에 들어오기 전만 했었어도요. 생각이 지금의 저랑 예전의 저하고는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저러면 안 될 것 같고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라는 것들이 요구사항이 진짜 많았었어요. 결혼이라는 거 보니까는 돈 많은 애들이랑 결혼한 친구 보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 보니까 그것도 또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잘생긴 남자, 우리 남편이 키가 170이야. 키 큰 남자 보니까는 되게 부러워. 우리 남자도 좀 키가 컸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남편이 좀 약간 애기는 아니에요. 근데 태토남들 보니까는 남자들이 보니까는 다 해. 막 전기수선, 못박, 저는 제가 다 해요. 그것도 너무 부러운 것 같아. 보니까는 또 태통남이랑 좀 했으면 좋겠어. 사람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지금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현재 이렇다면 저런 사람이 멋있어 보일 거고, 또 내 환경이 좀 바뀌었어 이렇게 됐었으면 또 다른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지금 돈이 없는 상황에서 돈이 너무 필요해.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날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돈을 많은 남자를 동경하겠죠. 내가 배움이 너무 짧아. 난 너무 무식해. 근데 저 남자가 너무 똑똑해. 근데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배울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하는 직업을 가졌어. 저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너무 부러워. 그쵸? 근데 내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내가 꽤 괜찮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내가 좀 꽤 괜찮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는 그다음부터는 어떤 거를 원할까요? 정서적인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럼 내가 모든 게 다 만족이 됐어요. 난 정서적으로 너무 풍족해. 모든 게 다 완벽해. 난 더 이상 바랄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람인데 정말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저는 결혼을 한 분보다 결혼을 실패하고 오신 분들에게 정말 많은 거를 물어봐요. 그때 왜 그분과 결혼을 결정하셨어요를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다 그거예요. 할 때가 됐었어요. 그분과 오랫동안 만났었어요. 그냥 그때 좀 외롭기도 했었고 집에서 많이 하라고 했어요. 그냥 이럴 줄 알았죠.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인 것 같아요. 우리 결혼이라는 건요, 할 때 돼서 하는 거 아니고요. 옆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이 사람이랑 오래 만났다고 해서 그냥 익숙해져서 결혼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얼떨결에 우리는 이 사람한테 안 물어봤어요.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할 거야. 물어봤어요? 나는 이러니까 이 사람도 이러겠지? 자기의 가치대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보통의 사람들 이야기지 않을까 싶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이 속에서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를 보게 되고 너무 많은 거를 알게 되고 가끔은 내일이 아니라서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나라는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젊은 분들한테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이런 거 피해라, 이런 거 조심해라는 것보다는 너무 배고플 때 마트 가지 말라. 이것처럼이에요. 내가 조급한 상황에서 할 때는 됐는데 누군가 만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아니고요. 두루두루 많은 사람과 사겨라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 왜 만나봐? 만나보면서 견주어서 이 사람이랑 누가 제일 좋냐가 아니고요.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을 만남으로써 너를 조금 더 알아가봐. 예요. 이런 사람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나를 찾으세요. 내가 과연 이 결혼 제도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지 말고 상황에 쫓기지 말고 느긋하게 정말 이 사람이라면 나는 내가 채울 수 있다가 아니고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럴 때 그분과 결혼을 정말 하셔서 어느 누구도 아파하지 않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